5장의 내용은 배열입니다. 5장은 배열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는 그런 챕터예요. 5장의 주요 주제는 배열, 그리고 다차원 배열, 그리고 배열을 이용한 고객관리 프로그램 작성에 관해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배열이죠. 배열. 이번 차시 내용이 배열에 대한 내용인데요. 배열은 데이터들의 순차적인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열은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해야 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반 학생 30명의 국어 점수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그 점수에 대한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된다면은 30명 국어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로 선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되라면. 그런데 배열을 이용하면은 30개 요소를 갖는 배열 변수, 그거 하나만 선언하면은 30명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열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배열을 이용해서 평균을 계산하거나 아니면은 합계를 계산하는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배열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호모지니어스 컬렉션이라고 적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뮤테블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는데, 호모지니어스 컬렉션은 우리말로 하면은 동종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배열은 하나를 만들면은 배열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객체가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배열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전부 다 같은 타입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배열 안에는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지만 그 여러 개의 데이터들은 전부 다 같은 타입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뮤터블은 우리말로 하면 불변이란 뜻입니다. 이뮤터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하나는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앞에서 스트링 이용해서 플러스 연산자로 컨케하는 예를 하나 했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스트링 S1은 헬로라고 놓고 S1 플러스 S2가 아니죠. S2 없으니까 S1 플러스 월드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S1의 헬로우에 월드가 붙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문자열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S1에 할당하지 않으면은, 이 할당문이 없으면은 S1 플러스 월드는 기존의 S1은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문자열이 이뮤터블한데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배열도 이뮤터블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배열의 크기를 한번 정하면은 크기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꾸려면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크기 변경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열을 만들 때는 배열에 그 데이터를 충분히 넣을 수 있을 만큼의 요소를 생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종모음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이뮤터블이란 단어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배열 구문인데요. 배열 구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괄호를 이용합니다. 배열은 선언과 생성 초기화 과정을 거치는데, 선언 생성 초기화 과정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배열을 이용할 때 대괄호를 표현하는데 보통 그 대괄호 위치를 어디에 둘지를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배열은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쌍의 대괄호가 있고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배열의 이름이죠. 배열 변수명인데 배열 변수명 앞에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뒤에 오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첫 번째 방법처럼 선언과 생성을 따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선언과 생성을 같이 하는 경우, 둘 다
변수명 앞에 왔잖아요. 이렇게 앞에 오는 경우가 있고, 아래쪽 두 번째 방법처럼 변수명 뒤에 대괄호가 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수명 뒤에. 근데 자바는 둘 다 가능하거든요. 둘 다 가능한데 기와이면은 이 배열이라는 것도 데이터 타입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 타입은 변수명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int 타입으로 num이라는 변수 선언하고 10을 할당해요. 그러면은 int는 타입이고 자료형이고 그 다음에 num은 변수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변수명 앞에 타입이 있듯이 배열도 데이터 타입이니까 앞에 있어야지 않겠어?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괄호를 변수 앞에 그리고 데이터 타입 뒤에 표기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사실 변수명 뒤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 또한 변수명 앞에 쓰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배열에 대해서 배열의 선언 생성 초기화 과정을 통해서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선언하고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초기화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언입니다. 배열은 기본 자료형이나 아니면 객체 참조 자료형을 이용해서 배열로 선언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기본 자료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있죠. 뭐뭐 있어요? 정수에 해당하는 바이트, 숏, 인트, 롱, 그 다음에 실수에 해당하는 플로트, 더블, 그 다음에 논리에 해당하는 불린, 그 다음에 문자에 해당하는 차. 이 8가지 데이터 타입이 기본 자료형이고 이런 기본 자료형을 이용해서 배열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 int 대괄호하고 int arr 이거는요, 이 int arr이라는 배열에는요 정수만 들어가게 할 거예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플로트 대괄호하고 플로트 arr 이거는 플로트 arr이라는 배열에는요 플로트 타입만 들어갈게요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기본 자료형을 이용해서 배열을 선언한 거고, 그 다음에 포인트 대괄호하고 포인트 arr 있죠. 포인트 이거는 첫째 문자가 대문자잖아요. 그럼 이거는 보통 클래스라고 간주합니다. 클래스고, 클래스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 때 이거를 객체 참조형 배열이라고 부르죠. 객체 참조형 배열이라고 부르고요. 자, 주의할 점은 자바에서는 배열을 선언할 때 크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int하고 6 int arr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C 언어에서는 선언할 때 크기를 명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예 C 언어를 모른다면 그냥 생각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배열은 선언할 때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크기를 지정하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열은 선언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배열은 생성이라는 거 해야 돼요. 배열을 만들어서 몇 개의 요소가 들어갈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즉 배열의 개수를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실제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을 할당받아서 거기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배열을 생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배열 생성하는 과정 볼까요? 배열 생성은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합니다. new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거죠. 배열도 객체거든요. 자, 그런데 생성할 때 배열의 크기를 명시해야 돼요. 위쪽 예제를 보면은 int 타입으로 배열을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배열 객체를 생성해서 할당을 하죠. new는 키워드라고 했어요. 배열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고, 그 뒤는 선언할 타입이고, 선언한 타입과 당연히 같아야겠죠.
생성한 타입도. 그 다음에 대괄호하고 10 넣는데 이거는 크기입니다. 크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배열에 저장될 요소의 개수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배열의 개수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과 생성을 통해서 배열을 초기화하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배열은 생성을 하면은 배열의 모든 요소는 자동 초기화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수로 선해놨잖아요. 그러면 int arr이라는 배열에는 전부 다 정수의 기본값인 0으로 디폴트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다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배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열의 그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배열의 인덱스. 인덱스는 배열의 요소를 가리키는 위치인데 위치는 0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10개의 요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치는 0부터 9까지 있는 거죠. 자, 아래쪽에 보면요. 선언과 생성을 한 줄 코드로 지정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언도 하고 그 다음에 생성도 동시에 한 줄로 할 수 있죠.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이제 배열을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위쪽에 있는 두 줄로 작성하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한 줄로 작성한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 배열을 만들었다면은 배열의 요소 값들을 초기화해야죠. 배열의 요소들의 초기화 과정은 배열을 생성할 때 우선 디폴트 값, 기본 값으로 초기화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8가지 기본 타입 있잖아요. 그 기본 값들은 초기화가 정해져 있어요. 정수들은 전부 다 0입니다. 물론 이제 실수 정수 중에서 롱 타입은 뒤에 L이 붙는 상태로 초기화하게 되겠죠. 실수는 0.0이고요. 그 다음에 논리 타입은 false. 그 다음에 차 타입은 역/u 0000. 참고로 차 타입의 초기 값이 이렇게 헛다운표가 그냥 딱 2개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차형 변수에 헛다운표를 그냥 붙여서 이렇게 초기화할 수 없어요. 이거 내려납니다. 문자 하나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가능하죠. 스트링 타입 S1은 쌍따옴표를 2개 붙인 거 요거는 가능해요. 요렇게 쌍따옴표가 2개 딱 붙어 있는 것은 문자열이 하나도 없죠. 이거를 널 스트링이라고 하거든요. 널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그 차 타입에 아무것도 없는 문자를 넣을 수는 없어요. 널 문자는 너를 가리키는 코드 값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 참조형 있죠. 객체 참조형은 뭐 스트링 같은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것들은 디폴트 값이 널이에요. 널이라는 거죠. 왼쪽에 보면 그 인트 타입의 배열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10개의 요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할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자, 0 자, 인덱스는 0, 1, 2, 3, 4, 5, 6, 7, 8, 9 9번 인덱스까지 있고 요 키 안에 값들은 전부 다 0으로 초기화 돼 있는 거죠. 총 개수는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이렇게 메모리 공간은 저런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배열의 요소들의 초기화는 배열 생성할 때 디폴트 값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기본값이 아닌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하고 싶을 때 물론 배열을 선언 생성하면서 동시에 초기화도 하고 싶을 때 있죠. 물론 배열 생성을 다 해놓고 나서 초기화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요. 여기서는 이제 선언과 생성 초기화를 한꺼번에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중괄호를 이용하면은 배열의 선언 생성 초기화 과정을
한 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이렇게 돼 있죠. 인트형 배열을 하나 만들었고 선언했죠. 이거 선언했고 그 다음에 바로 중괄호 이용해서 요소들을 쭉 나열합니다. 요소 나열할 때는 콤마로 구분하죠. 콤마로 구분해서 쭉 나열하면은 이 요소의 개수만큼 배열 요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값들로 초기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선항과 생성 초기화가 한꺼번에 되는 거죠. 여기 10, 20, 30, 40, 50이 들어있는 모양을 보면은 10,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각 배열 요소들이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문자열이죠. 스트링. 이렇게 하면은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은 사실 그 기본 타입이 아니잖아요. 요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공간이 언뜻 보면은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7개 7개 만들어지고 거기에 첫 번째 방엔 썬데이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방엔 먼데이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문자열은 객체거든요. 그래서 7개 방이 만들어졌다면은 첫 번째 방은 어딘가가 썬데이란 문자열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썬데이란 문자열에 주소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딘가에 먼데이란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먼데이란 문자열에 주소를 저장하고요. 이런 식으로 저장된다는 거죠. 객체 참조 타입은 배열이 직접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값을 가지고 있는 주소가 할당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문자열이 크기가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문자열 길이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배열의 길이를 잡아놓을 수 없으니까 배열은 참조 자료의 경우에는 주소 요소 하나가 주소 크기만큼 할당이 되죠. 그래야 배열의 크기가 결정이 되니까. 기본 타입의 경우에는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수는 4바이트니까 숫자 하나 넣기 위해서 4바이트 공간 할당하면 되죠. 근데 문자열은 그게 아니잖아요. 문자열은 문자가 몇 자가 될 줄 모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참조 자료형은 실제 요소가 값을 갖는 게 아니고 값의 주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번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위쪽에서는 선언과 초기화를 같이 했는데 먼저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기화를 중괄호를 이용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에러 발생해요. 에러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미 선언된 배열이 있다라고 하면은 선언된 배열이 있다라고 하면은 초기화 할 때는 이렇게 생성과 초기화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 그 OCJP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뭐 잘못된 구문은 아니면 오류가 있는 구문을 찾으세요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선언과 생성을 같이 하는 건 상관없지만은 선언한 다음에 배열을 초기화 할 거라면은 new int 하고 이렇게 생성한 후에 초기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별표 하나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배열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배열의 요소를 참조하는 방법. 배열의 요소를 참조하려면은 대괄호를 이용하죠. 그리고 대괄호 안에 뭘 사용해요? 인덱스. 여기 안에 인덱스를 넣어서 사용하는데 인덱스는 얼마부터 간다고 했죠? 인덱스는 0부터.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예요. 자바는 시작은 항상 0부터입니다. 참고로 이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 그 API 문서 등을 보다가 영문으로 설명서가
from 0 to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0은 포함해요. 0은 포함하고 1은 포함 안 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까지는 포함 안 해요. from to. 근데 between 뭐 between 0 and b가 아니고 1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은 둘 다 포함해요. 뭐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럼 봐봐요. 1시까지 도착해야 돼. 근데 1시에 도착했어요. 그럼 늦는 거죠. 까지는 포함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보면 시스템 좀 마찬 프린트LN으로 배열의 이름 있고 그 다음에 대괄호 이용해서 인덱스를 지정했죠. 그러면 그 배열의 인덱스 위치의 정보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배열의 특정 요소의 값을 바꿀 수도 있죠. 새로운 값을 지정한 인덱스 위치에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덱스 배열의 요소를 참조하기 위한 숫자이고요. 얼마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이거는 배열을 선언하고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예제이죠. 선언하고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예제. 보면은 3라인에서는요. 선언과 뭘 같이 했어요? 생성을 같이 했죠. 그러면 정수를 5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ARR 0번째 위치의 데이터를 50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ARR 1번째 데이터를 60으로 바꾸고 ARR 2번째 데이터를 80으로 바꿉니다. 사실 이 3라인에서 실행을 하면은 메모리 공간에는 배열이 5개 만들어지고 맨 처음에는 초기 값이 얼마로 돼요? 0, 0, 0, 0, 0 이렇게 0이 5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4라인 실행하면은 0번째, 1번째, 2번째 각각 얼마가 들어가요? 네, 50, 60, 그 다음에 80이 들어가는 거죠. 50, 60, 80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방은 그대로 얼마가 있어요? 0이 되는 거죠. 0이 있는 거죠. 그래서 0번째 데이터, 1번째 데이터, 2번째 데이터를 출력하면은 이것들은 50, 그 다음에 60, 80이 출력되고 세 번째, 네 번째 사실 세 번째는 아니죠. 위치로 따지면 네 번째인데 3번 인덱스, 4번 인덱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편의상 우리는 배열을 가지고 특정 위치를 가리킬 때는 3번 방, 4번 방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0번 방, 1번 방, 2번 방에는 50, 60, 80이 각각 들어있으니까 그 값이 출력이 되고 3번 방, 4번 방에는 디폴트 값이 들어있죠. 그래서 0, 0이 출력이 됩니다. 참고로 배열의 크기는 5거든요. 크기는 5인데 5번 방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실행할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실행할 때 무슨 오류가 발생하냐면은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말 그대로 배열의 인덱스를 벗어나는 예외예요. 이런 거죠. 이거는 컴파일 시는 발생 안 해요. 실행하면 발생하는 거죠. 요 예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배열은 제가 별도로 챕터 5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자바 챕터 5로 만들었고 그 안에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배열 작성하는 클래스 이름은 array example로 만들 거고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코드도 같이 작성하면 좋은데요. 뭐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영상 보면 엄청 졸릴 수도 있어요. 졸린 거는 제가 어떻게 해결 못하죠. 이 영상이 그 농담을 할 수 있을 만큼 참 여유로운 영상은 아니라서요. 졸리면은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시든가. 자, 인트요. 배열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인트 AR라 선언하는데, 그 배열 선언할 때 이 대괄호는 이렇게 변수 앞에 붙어도 되고요, 타입 앞에 붙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어디 붙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세미콜론 찍어서 에러 안 나게 표시했는데 대괄호는 어디에 붙든 상관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타입 바로 뒤에 넣는 게 가장 좋죠. 물론 이렇게 변수명 뒤에 넣어도, 심지어 공백 띄워도 잘 정의가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이 타입 바로 뒤에 대괄호가 붙게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고. 자, 여기는 배열을 선언했죠. 그 다음에 배열의 선언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생성을 해야죠. 생성에 사용하는 키워드는 new. 그리고 배열 생성할 때는 어떤 타입을 넣을지 알려줘야 되고요. 생성할 때 대괄호예요. 대괄호. 그리고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죠. 이렇게 하면은 5개의 요소를 넣을 수 있는 배열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int arr이란 배열의 0번 방에는 편의상 보통 뭐 인덱스 위치를 가리킬 때 몇 번 방 몇 번 방 부른다고 했죠. 0번 방에는 50을 넣고요. int arr의 1번 방에는 60을 넣고요. int arr의 2번 방에는 80을 넣고요. 요렇게 각 요소들의 어떤 값이 들어갈지를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system.out.println으로 요소들의 값을 출력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배열 이름 그리고 인덱스를 적으면 되겠죠. 0번방의 데이터가 출력이 될 거고,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요소만 좀 바꿔보죠. 2번 방, 왜 1번 방이라고 하죠. 1번 방, 2번 방, 그 다음에 3번 방, 4번 방. 이렇게 하면은 0번, 1번, 2번 방에는 50, 60, 80이 들어있고 3번, 4번 방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기본값이 출력이 되죠. 이렇게 00. 근데 아까 제가 5번 방을 참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에러는 발생 안 하죠. 다만 실행할 때 제가 이 뒤에다가 메인이란 텍스트를 출력하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현재 컴파일 에러 안 나오고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잘 됩니다. 다만 실행시킬 때 14라인에 int ar를 5에서 예외가 발생하고 프로그램 죽어버리죠.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그렇죠? 그 전에 라인은 잘 실행됩니다. 14라인에서 프로그램 죽으니까 15라인은 실행이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예외는 어떤 예외 있어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요소는 5개가 있지만은 방은 그 개수보다 하나 적은 방 번호까지만 있다는 거죠. 자, 배열 선언 생성이고요. 기왕 나왔으니까 이번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int 타입으로 배열을 만드는데 int arr2, 여기에 선언과 생성 초기화를 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나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면은 8개의 요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공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각각 뭐가 저장이 돼요? 숫자들이 저장이 되고, 전에 우리 저기 반복문 있었죠. for 반복문 이용해서 배열이나 컬렉션 요소들을 쉽게 출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int arr2의 요소를 전부 다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for int 데이터
콜론 int arr2 라고 하면은 되겠죠. 이렇게 하고 system.out.println 하고 자 데이터를 출력해 보면은 1부터 8까지가 정상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죠. 자, 배열의 선언 생성 초기화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배열의 메모리 구조인데요. 배열의 메모리 구조는 기본 타입 배열과 그다음 참조 타입 배열이 좀 다르게 됩니다. 기본 타입 배열의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배열의 그 요소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만큼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실제 값들이 저장이 되죠. 코드에는 차형 배열을 하나 선언하고 생성했습니다. 5개. 그리고 거기에 각각 A, B, C, D, E를 넣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돼요? 애초에 처음부터 차 대가로 CARR은 중괄호 하고 A, B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그러면 요소 하나하나씩 할당하는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바는 메모리 공간이 여러 곳이 있는데 가장 많이 설명할 때 스택과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설명하는데요. 힙에는 객체가 저장이 됩니다. 배열 대 객체니까 배열이 힙에 저장되겠죠. 배열에는 아까 5개로 선언하고 생성했으니까 5개만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잡히고 거기에 A, B, C, D, E가 저장이 되죠. A, B, C, D, E가 저장이 되죠. 그리고 이 배열의 위치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요. 스택이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스택이라는 곳에 저장되고 배열의 요소를 출력해보면은 요소를 그대로 다시 뽑아낼 수 있죠. 참고로 이제 배열의 요소를 출력할 때 전 시간에 배운 인핸스드 폼을 이용해도 되지만은 전통적인 반복문을 이용할 거라면은 배열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배열의 개수만큼 반복하고 싶을 때 우리는 배열의 길이를 점랭스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점랭스는 배열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속성이에요. 참고로 점랭스하고 비슷한 게 랭스하고 가로 열고 닫고가 있는데 이거는 문자열의 길이에요. 문자열의 길이고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다루진 않거든요. 뭐 리스트나 셋 같은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거에서 요소의 개수 뭐 크기 또는 개수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사이즈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요. 조금 다르죠. 배열의 길이는 점랭스라는 이거 속성입니다. 속성 메서드가 아니에요. 문자열의 길이는 점랭스 메서드예요. 메서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본 타입 배열이고요. 메모리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참조 타입 배열은 메모리 공간에 좀 다르게 저장이 되죠. 여기서는 제가 java.awt라는 패키지 안에 포인트라는 클래스 이용했어요. 포인트는 x와 y 두 개의 값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점이죠. 점. 좌표 값을 갖는데 포인트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5개를 만들고 거기에 각각 x와 y 값을 갖는 포인트 객체를 생성했는데 이 new가 배열만 만드는 게 아니고 객체를 생성할 때 쓰기도 해요. 이 new 다음에 나와 있는 포인트 여기는 대괄호가 아니고 소괄호예요. 이거는 생성자라고 해서 점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의 생성자예요. 생성자 이름은 클래스와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점을 만들어서 배열에 할당을 하면은 앞에서 기본 타입은
배열의 요소들이 실제 값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참조 타입은 그렇지 않아요. 참조 타입은 힙 메모리 내에 어딘가에 그 객체가 만들어져 있고 그 객체의 주소 값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조 타입 배열이에요. 참조 타입 배열. 뭐라고요? 예, 각 요소들이 주소값이라는 거죠. 객체의 주소값. 기본 타입 배열과 참조 타입 배열은 이렇게 약간 다른 메모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제를 두 개 다 만들어 보죠. 먼저 기본 타입 배열. 기본 타입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차형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끔 CARR이라는 배열을 선언하고 바로 이렇게 해도 되죠. A, B, C, D, E 이렇게 선언 및 생성 초기화를 같이 해도 됩니다. 데이터를 출력해 보려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출력할 수 있죠. for 차 데이터 콜론 CARR 해서 이렇게 인핸스드 포문이죠. 인핸스드 포문 이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데이터 실행시키면은 잘 나오죠. 아니면 전통적인 포문 이용해서 int i는 0부터 i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요소가 5개니까 5보다 작을 때까지 해도 되는데 배열이 나중에 하나가 더 추가되면 이 5라는 소스 코드 수정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배열의 요소를 하나씩 그 순위하면서 읽을 때는 배열 객체점 length라는 속성을 이용합니다. length는 배열의 길이에요. 진짜 배열의 길인지 확인해 볼까요? system.out.println으로 car.length 출력해 보면 되겠죠. 자, 반복문 안에서는 system.out.println에서 car의 i 이용해서 인덱스로 요소를 참조해야죠. 실행한 결과는 이제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중간에 O 나오고 그렇죠. 요거는 기본 타입 배열입니다. 제가 문자 타입을 했는데 기본 타입은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로트, 더블, 그 다음에 차, 불린 다 똑같아요. 요소 자체에 실제 값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참조 타입 배열 뉴 클래스 이번에는 레퍼런스 어레이 example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java.awt.point 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로 포인터 ARR을 하나 만드는데 이것도 선언과 생성 초기화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거는 중괄호 하고 여기다가 new java.awt.point 하고 포인트 클래스는 x와 y 두 개 갖는다고 했죠. 뭐 0, 1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배열이니까 이렇게 앞에 대괄호 넣어줘야죠. 그렇죠?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면요 콤마로 나열을 하는데 제가 오른쪽으로 계속 쓰면 길어지니까 줄바꿈 했을 뿐입니다. java.awt.point 근데 이게 java.awt 점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임포트해서 써도 됩니다. 임포트는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 누르면 자동적으로 임포트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java.awt가 붙었으니까 굳이 임포트 안 해도 되는데 지워볼게요. 지우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 하면은 어떻게 돼요? 위에 자동적으로 임포트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 뉴 코드에서는요 이제 java.awt 이렇게 안 붙여도 돼요. new 포인트
9,6 뉴 포인트.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내용과 이 코드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뉴 포인트 2,3 이런 식으로 요소들을 초기화할 수 있죠. 선언한 다음에 생성을 하고 그 다음 요소를 하나하나씩 대입해도 돼요. 이 요소를 출력할 때는 for int i는 0부터 i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par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system.out.println의 par에 i번째 거 요소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근데 이 포인트란 클래스는 그 이렇게 println으로 출력하면은 배열 안에 요소가 주소를 저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주소가 안 나오고 라고 하는데, 포인트라는 클래스는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println 안에 객체로 넣으면은 .toString이 알아서 붙어서 toString에서 정보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실제 배열은 이제 주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인핸스드 폼을 이용해서 하듯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포인트 p arr 하고 system.out.println 할 때 p라고만 넣어주면 되죠. 사실 p라고 넣으면은 p.toString이 붙어서 실행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요 파일 안에다가 똑같이 파일 안에다가 맨 아래 클래스가 닿는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클래스 펜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펜. 아무것도 없는 그냥 펜이랑 클래스 만들어 놓고 이 펜 클래스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을 만들죠. 펜 클래스. 그냥 펜 클래스예요. 클래스 하나 만들었습니다. 파일 안에 클래스 여러 개 둘 수 있어요. 다만 퍼블릭 클래스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에 메인 있고요. 메인 종료하기 전에 여기다가 제가 펜 타입의 배열 pn array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new pen 뭐 이 펜은 그냥 이렇게 빈 펜 두 개 만들었어요. 펜이 두 개 만들어졌죠. 그리고 반복문 펜 arr 이용해서 반복문 이용해서 펜 객체를 출력해봐요. 출력하면은 뭐가 출력이 되냐면 이렇게 주소까지 출력이 되죠. 펜이란 클래스에는 이제 toString이란 메서드가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상속을 배우게 되는데,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toString이 있습니다. 그 오브젝트의 toString을 펜이 상속받아서 그냥 출력을 해주는데, 오브젝트의 toString은 클래스 이름과 이렇게 주소값, 뭐 정확하게는 주소가 아니고 해시코드 값이에요. 해시코드인데 뭐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소값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열 자체는 그 기본 타입으로 만들든 참조 타입으로 만들든 생성한 개수만큼 방이 만들어지는데, 기본 타입의 경우에는 배열이 직접 그 값을 갖고 있고요. 참조 타입의 경우에는 배열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그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자, 이번 시간 영상은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배열 복사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